자,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엑셀하고 비교해서 내용을 체크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들, SQL들을 소개를 할 텐데, 조회, 입력, 수정, 삭제. 여기에 이제 대응이 돼요. 우리는 입력을 먼저 보통 얘기하죠. 입력을 우리가 created, C라고 배웠잖아요. 이 create는 웹에서 포스트 전송에 해당하고요. 이게 SQL의 select라고 하는 명령하고 연결이 돼요. select가 아니다. insert. 자, 조회는 리드죠. 이거는 웹에서의 get이랑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SQL의 select라고 하는 명령하고 연결이 돼요. 수정은 업데이트. 얘는 웹의 풋 방식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SQL의 업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으로 연결이 돼요. 삭제, 딜리트. 얘는 웹에서의 딜리트고요. SQL도 똑같이 딜리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RUD라고 봤었던 것들은 웹에서의 전송 방식이죠. 그럼 이 전송 방식인데 전부 이제 동일한 URL, 하나의 백엔드에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백엔드가 자기한테 접속한 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에 따라서 SQL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회부터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해봤었죠. select 별표 from 테이블 이름. 이렇게 하면 select 별표 from departmen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테이블에 대해서 별표는 올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다 조회하는 거예요. 이 별표를 쓰는 케이스는 그냥 내 컴퓨터에서 나 혼자 가끔 텍스트 해보려고 쓰는 거는 상관없지만 실무 코드에서 별표 쓰면은 선임이 뒤통수를 세게 때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무에서는 거의 금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조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안 써요. 그럼 뭘 써야 되느냐? 조회하고자 하는 컬럼 이름들을 상세하게 다 나열하는 거예요. 자, select from department. department라는 테이블로부터 dptno, dname, log이라고 하는 컬럼을 조회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앞에 거랑 차이가 뭐냐면 별표를 지정하면은 SQL이 이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가져올 컬럼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지정해주면은 여기에 어떤 컬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 계획이 얘가 훨씬 더 짧아요. 자, 이렇게 SQL 명령어를 내려서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학과 목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의 결제 내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품에 대한 리뷰 글을 전부 이렇게 조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한테 명령 프롬프트 넣고서 이렇게 직접 SQL 명령어 입력해서 데이터 조회하세요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SQL을 버튼 하나 눌렀을 때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QL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그 34단원 예제를 미리 하나 세팅을 해놨는데 좀 전에 봤었던 select 별표 from department 요거 말고 별표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 그랬죠. 컬럼 이름들 나열하는 거. 뒤에 각가지 이제 옵션들을 붙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select 문에. 그러면은 요 SQL 문을
프로그램이 대신해 주는 거죠. 요 SQL문을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하면 MySQL 접속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런 조회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SQL문을 프로그램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떨어지는 요 결과를 받아서 이거를 대신에 뭔가 변수로 담아갖고 화면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를 실행하면은 얘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을 해서 저 SQL문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SQL문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문자열이라는 거야. 자바 입장에서는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들어가도 어차피 데이터 타입은 맞으니까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건 맞는지 틀린지 검사를 안 해요. 데이터 타입 맞잖아. 문자열이잖아. 이게 지금 자바 문법상으로 틀린 건 아니죠. 근데 SQL 명령어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하면 얘는 당연히 SQL 입장에서 에러지. 처음 보는 명령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SQL문을 나중에 자바에다가 이렇게 문자열로 때려박아야 되는데 이때는 잘못했는지 틀린지 1도 검출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SQL은 자기 스스로 봐서 이게 틀린지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자바 코딩은 빨간 줄에 뭐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거의 한 40% 정도는 지금도 에러 나면 감으로 고칠 거 아니에요. 뭐 60%까지 갈 수도 있어요. 빨간 줄 가거나 에러 메시지 나오면은 대략 감을 좀 발동시켜서 고친다고. SQL은 그게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거 백날 실행해봐야 자바에서는 에러가 안 나. 근데 실제로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난단 말이죠.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디가 에러다라는 게 검증이 안 돼요. 앱 07.자바의 24번째 줄이 에러라고 하는데 여기가 에러래. 문제 없거든요, 이 코드. 원인은 요거인 거지. 그래서 SQL 못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SQL이 잘못되면 자바가 짚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SQL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바 안에 이렇게 문자열로 박혀 들어갑니다. 자, 전체 데이터 조회할 때 별표보다는 컬럼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따가 실습 시간 드리면 여기 실습 딱지 붙어있는 PPT 오른쪽 상단에 실습 딱지 붙어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여기 있는 명령어들 직접 한번 쳐보시면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근데 명령 프롬프트에 입력을 할 때 select dptno dname log from 일부러 오타 좀 냈어요. 오타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명령 프롬프트 터미널 계열 프로그램들은 방향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내가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필드 이름도 오타 났고 여기 테이블 이름도 오타 났거든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 거기 백날 클릭해봐야 커서 안 움직여. 방향키로 다 움직여야 돼. 이거 엄청 귀찮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입력하는 이 SQL 구문들을
마크다운 파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뭐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놓고서 본인들이 뭐 내용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여기 SQL이라고 해서 코드 블록 넣고서 일단 여기다 입력을 해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실행을 해. 그럼 만약에 오타가 나면은 여기서는 수정이 쉽잖아요. 클릭하면 되니까. 여기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뭐 여유가 좀 된다면은 출력 결과도 이렇게 복사해갖고 이렇게 갖다 넣으면은 좀 더 이 SQL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중에 내용 복습할 때 이거 본인이 정리했던 것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복사 컨트롤 C. 근데 복사 같은 거 할 때 컨트롤 C 습관적으로 막 2번, 3번 연속적으로 누르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한 번만에 복사 안 될까봐 컨트롤 C 한 2, 3번 따다닥 누르는 분들 있어요. 그런다고 봅시다. 안 먹어요. 명령 프롬프트, 맥 터미널은 컨트롤 C 커맨드 C니까 복사가. 맥에서는 컨트롤 C랑 커맨드 C가 구별되니까 맥은 커맨드 C, 커맨드 V 해도 돼. 근데 전통적으로 터미널에서 컨트롤 C는 복사가 아니라 캔슬이야. 그래서 맥은 커맨드라는 버튼을 통해서 캔슬이랑 커맨드를 구별한 거예요. 근데 윈도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윈도우는 이렇게 드래그하고 복사하려면 엔터가 복사예요.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는 엔터키가 복사예요, 여러분. 엔터키 치고서 딴 데 가서 컨트롤 V 누르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과 테이블에서 위치와 학과 이름을 조회해라. 자, 컬럼 이름을 명시할 경우에는요, 조회를 원하는 컬럼만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명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컬럼 나열 순서를 필요에 따라 내가 바꿔도 돼요. 지금 위치하고 학과 이름이 나왔잖아요. 아까는 학과 이름 나오고 위치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셀렉트절에서는 이 순서가 아무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순서는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셀렉트, 그 다음에 컬럼, 프롬, 테이블, 이걸 기본형으로 해놓고 각종 옵션들이 붙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은 셀렉트, 별표, 혹은 컬럼 이름 나열, 그 앞에 디스팅트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프롬절은 그대로 가고요. 이 distinct라는 명령어가 들어가면은 중복되어 있는 행을 제거해요. 자, select from student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만 조회합니다. 학생별로 어떤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번호예요. 학생별 학과 번호. 그러면 각각의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나와요. 101번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게 이만큼이고 102번이 이만큼이고 201번이 이만큼이에요. 이때 앞에다가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주면은 한 줄 단위로 일치하는 애들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종류를 알고자 할 때 쓰는 거죠. 종류라는 거는 중복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SQL은요, 대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스크린 캡처를 보면은 100%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최대한 대문자랑 소문자를 이제 구별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소문자로 들어간 거는 컬럼 이름이라든지 테이블 이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응용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야. 대문자로 들어간 거는 실제 SQL 명령어들이, 예약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들어간 거는 기를 쓰고 외우셔야 돼요.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별 소속학과 번호와 학년을 조회했습니다. 얘는 101번 학과의 4학년, 101번 학과의 1학년, 101번 학과의 3학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4학년 여기 2개 있고요. 2학년 가운데 있고 201번 학과에 1학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필드가 2개 이상일 때 디스팅트 키워드를 지정하면요. 이 디스팅트 키워드는 완벽하게 한 줄이 통째로 일치해야만 중복된 걸로 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줄이 똑같이 다 세트로 일치해야만 중복된 행으로 치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줄어드는 개수가 훨씬 적죠. 디스팅트 키워드의 특성이에요. 셀렉트 절에서 명시한 컬럼이 완벽하게 한 줄이 일치하는 애들을 중복 제거한다. 자, 요번에는 컬럼 이름 뒤에 공백으로 구별하는 경우에요. 자, select D name 학과 이름, DPTNO 학과 번호, from department. 이렇게 뭐냐면은 각각의 필드에 별칭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출력하는 이 결과표에 이렇게 이름표를 바꿔 붙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SQL에서는 쓸모가 전혀 없거든요. 나중에 자바 코딩할 때 얘가 좀 효용성이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콧다운표 아닙니다. 역다운표입니다. ESC키 밑에 있는 거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별칭 이름 이런 애들은 MySQL은 원칙적으로 역다운표를 붙이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띄어쓰기가 없거나 영어로만 돼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수 규칙을 지키면은 굳이 역다운표를 안 붙여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한글로 해놨기 때문에 역다운표를 붙인 거예요. 별칭을 붙이는 두 번째 방법은 아까는 띄어쓰기로 구별했죠. 이번에는 사이에 as를 넣는 거예요. as라는 키워드. 그러면 dname을 department underbar name으로, dptno를 department underbar number로 별칭을 부여해서 붙이는 겁니다. 출력되는 표 이름 바뀌었죠? 공백으로 띄는 거랑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as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얘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 자, 셀렉트절에서 산술연산자 사용하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요. 이렇게 하면은 조회 결과에 적용돼요. 원본 데이터는 변하지 않고요. 값을 가공해서 출력한다에 주의를 하세요. 자, 교수 테이블에서 교수 이름, 급여, 보너스를 포함한 연봉을 출력해라. 근데 교수 테이블에 보너스 필드가 없어요. 여기 밑에 단서가 있죠? 보너스를 포함한 연봉은 급여 곱하기 12에 보너스 100을 더한 값으로 계산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계산식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원래 급여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요 연산식을 적용한 부분에서는 이 값을 가공해서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전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가공한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죠. 원본 값은 안 변합니다. 그냥 이렇게 조회 결과에 가공한 값만 포함시킬 뿐이에요. select 뭐뭐뭐 from 테이블 이름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조회합니다. 레코드가 행위라 그랬죠. 만약에 회원 정보가 100만 명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100만 명의 데이터를 다 조회해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조회 결과가. 지금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 10건, 15건, 맥시멈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몇 천만 건씩 있으면은
전체 데이터 조회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만 검색해서 보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셀렉트절에서 검색 조건을 넣을 때는요, 테이블 이름 뒤에 where이라는 구문을 붙입니다. 프로그램 구문 설명할 때 대괄호로 감싼 거는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엔 검색 조건을 나열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봤었던 일반적인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코딩과 다른 점은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 같다를 이렇게 두 개로 봤죠. SQL은 한 개로 봅니다. 논리 연산자 and or not 얘는 대놓고 적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1학년 학생만 검색하여 학번, 이름, 학과 번호를 출력해라. 일단 학생 테이블이니까 from student, 학번, 이름, 학과 번호니까 studno, name, dptno. 그 다음에 1학년만 검색하라고 했죠. where, 학년 값이 1인 데이터. 전 단원의 각각의 테이블 컬럼이 어떤 의미인지 표 제시했죠. 그거 수치가 안 되면은 예제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SQL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학생 테이블이 뭐고 학번 이름, 학과 번호, 컬럼 이름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자, 학생 테이블에서 몸무게가 70kg 이하인 학생만 검색하여 학번, 이름, 학년, 학과 번호, 몸무게를 출력해라. 학생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from student. 학번, 이름, 학년, 학과 번호, 몸무게니까 여기에 맞춰서 학번, 이름, 학년, 학과 번호, 몸무게. 근데 몸무게가 70kg 이하인 학생을 조회하라 그랬죠. where weight가 7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떨어지겠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확실히 구별하시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하인데 여기 비교 연산자를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 얘는 조회 결과가 누락되겠죠. 자, 논리 연산자. 학생 테이블에서 1학년이면서 몸무게가 70 이상인 학생만 검색하여 이름, 학번, 학년, 몸무게, 학과 번호. 일단 학생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from student. 이름, 학번, 학년, 몸무게, 학과 번호. 이름, 학번, 학년, 몸무게, 학과 번호. 자, 그 다음에 1학년 몸무게가 70 이면서라고 하면은 1학년 and 몸무게가 70 이상인 거죠. 그래서 학년이 1 and weight가 70 이상. 여기서도 만약에 이콜이 빠지고 이렇게만 했으면 박동진이라는 학생은 누락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야 미만 초과에 대해서 이거 되게 잘 구별해야 돼.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상을 깜빡하고서 이렇게만 한 거야. 그러면 이 학생이 누락되겠죠. 자, 여기서 요거만 바꿔줄게. weight가 점수야. 그리고 요 SQL문이 장학생 선발 기준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각자 이름을 대입해보세요. 이 콜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학금 날라갔어요,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진짜 고소까지 갑니다, 진짜. 실제로 내가 이런 사례를 봤거든. 이거 기호 하나 빠져갖고 고객 클레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봤거든요.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누군가 코딩 잘못해서 이 꼴 하나 빼먹어갖고 내가 받을 장학금 나 못 받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야? 자, 연습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실습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 답은 다음 교시 시작할 때 먼저 오픈을 하고 이제 다음 단원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연습 문제 반드시 미리 해보세요. 해보신 다음에 이따가 공개하는 답안이랑 여러분들이
풀이했던 거랑 맞춰서 고쳐야 될 때가 있으면 부분 고치세요. 손 놓고 있다가 그냥 처음부터 필기할 시간 안 드릴 거고요. 연습 문제 답안은 녹화 안 할 거예요. 사진도 못 찍게 할 거예요. 집중하세요, 그냥. 아시겠죠?